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연초 들어서 계속해서 양봉을 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코스닥 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오늘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은 개인이 거의 1조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도가 여러 종목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들까지 코스닥에서 동참하면서 전체적인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는 언제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유입이 돼서 종합지수가 올라갔는데, 자, 코스피 시장은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수죠. 프로그램 매매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요. 물론 매도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비차익 선물하고 연계되지 않은 순수한 매도가 이렇게 하루에도 뭐 1,900억, 2,000억, 조 단위에 넘는 1조 한 5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매도가 1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저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또 조정을 받았는데, 외국인 매도도 있었지만 일부 기관의 교체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개인 매도 1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오랜만에 포스코 홀딩스가 뭐 리튬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로봇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 매도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3천억이 넘게 나왔고요. 하나오션, 네이버, 한국전력, SD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까지. 어떻게 보면 개인이 매도했다라는 얘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이하게 오늘 NC소프트도 개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가 들어왔죠. 그 밖에도 뭐 만도라든가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 그 밖에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개인이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더 주목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하나오션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이버도 움직이고 있는데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SK 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 두 종목만 해도 8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한미약품이 급락이 나오면서 1,000억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이 종목으로 현대차가 좀 들어오죠. 현대차. 최근 현대차 주식이 왔다 갔다 잘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그룹들도 좀 보이고 자동차 업종들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개인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거의 몰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이 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니까 코스닥 시장이 가뜩이나 지금 프로그램 매도를 받고 있는데, 수급이 좀 많이 빨아들인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방어가 안 돼요. 오늘 알테오젠도 좀 올라가고 나서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이 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알테오젠은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머크가 또 얘기를 했죠. 여기 그 어저께 공매도 나오면서 UBS의 그 매도 레포트 27만 원, 2028년까지 전환율이 뭐 7%도 안 된다, 뭐 그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써놨고요. 그 전보다는 더 안 좋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해명과 비슷하게 워크가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뭐 금융 투자가 많이 팔았죠. 기관들이 최근에 매도가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지만 기관들은 좀 매도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세를 보였다.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진행되는 상황은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알테오젠 그 공식 채널에서 발표를 한 건데,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머크가 컨퍼런스 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키트루다 큐렉스를 18개월에서 24개월 후에 전환율을 한번 보세요. 30에서 40% 전환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아무리 UBS가 뭐 안 된다, 뭐 전환이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왜냐하면 머크 측에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특허가 끝나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 키트루다 큐렉스를 이용을 해서 편의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던 거를 5분 이내에 맞을 수 있게끔 확산을 시켜서 이 점유율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뭐 바이오 시밀러는 역시 또 이제 그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주사제를 맞고 좀 가격이 뭐 20에서 한 30% 정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환자들이 벌써 한두 시간을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격은 싸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분 이내 3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키트루다 큐렉스의 점유율은 점점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8년도에 키트루다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1조까지 늘어날 것이다. 현재 약 40조 원 정도 하잖아요. 증가가 상당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뉴스가 나왔죠. 미국 시장의 40% 전환을 목표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보험 그 청구 코드 J 코드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요게 이제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에 따라서 보급 속도가 다소 느릴 수는 있어요. 6개월 이후에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6개월이 언제냐? 올해 3월 달입니다. 3월 달. 3월 달에 이 보험 청구 코드가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뭐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험 청구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게 올해 3월 달에 지금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머크의 키트루다 SC 큐렉스가 엄청나게 팔립니다. 순시적 이 정도 팔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이 기준이에요. 3월 달에 J 코드가 나오기 시작하면 매출이 급성장한다. 요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약이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게끔 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독점권을 이루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특허가 만료가 되고 시밀러가 싸게 쳐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편의성을 높여가지고 큐렉스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다, 만들어 나가겠다고 이 데이비스 CEO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 후 매출 유지 기간을 이제 테일이라고 하는데, 이 테일 기간을 시간이 지나도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테일을 상당히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2028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51조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한 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지, 뭐 이 젊은 친구 UBS의 애널이 뭘 알겠어요, 사실. 그런 걸로 과연 공매도를 위한 레포트를 계속 바꾸지도 않고 27만 원이라는 매도 레포트를 내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이제는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이 조정받은 이유는 기관들의 좀 교체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섹터들이 작년에 좋았어요. 잘 보시면 저도 그렇지만 바이오 섹터들 뭐 메지온부터 뭐 많은 종목들이 뭐 2배, 3배 많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왜냐하면 기관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한정되어 있는 돈으로 이쪽 샀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일부 매도를 했다,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이오 섹터의 성장이나 어떤 이벤트가 끝난 거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으며 각 기업의 재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반영이 될 건데 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JP 모건 기준으로 조금 조정을 보였던 것이 보통의 사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한 2월 정도는 다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요때 이제 뭐 어떤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탄력도 받아 나갈 수 있다.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움직여요. 방산 갔다가 뭐 2차 전지 갔다가 원전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뭐 바이오 갔다가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그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2월 달에 또 MSCI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종목 정도가 이번에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게 한투에서 하나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 1번을 보시면 ABL 바이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삼성 이번 에피스 홀딩스가 들어왔는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ABL 바이오가 1순위죠. 그래서 이번에 ABL 바이오가 MSCI에 편입이 될 겁니다. 기간은 1월의 마지막 거래 10일이거든요. 그래서 19일에서 30일 정도에 언제 랜덤하게 나와요. 랜덤하게 종목 선정이 됩니다. ABL 바이오, 이스페타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이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 패시브 매수까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좀 1월 말부터 좀 탄력이 좀 좋아지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보아야 될 이런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조금 동조화돼서 움직여요. 한 종목 나쁘면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또 한두 종목 좋으면 같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오늘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거기에 외국인의 꾸준한 매도가 동반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급에 의해서 떨어진 거지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알테오젠이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한건 내줘서 뭔가 변화를 주면 다른 바이오 섹터들도 이렇게 힘을 내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J코드 나오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 탄력도 상당히 좋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만약의 경우고 그 전에 뭐 나와야 되겠죠. 한 건 이상의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탄력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028년에서 2034년까지 알테오젠의 성장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트루다의 매출 역시 2028년 이상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글로벌 제약사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매출 한 1조 정도에서 뭐 영업이익 1조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글로벌 제약사로 우뚝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가총액 뭐 25조 상당히 싸 보일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추세적으로 우리나라와도 비교하지만 또 해외에 있는 그 제약사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알테오젠이 지금의 시가총액이 적당하느냐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래저래 알테오젠의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런 조정을 보여요. 조정을 보이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우상향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이 수많은 그 조정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탄력은 상당히 세게 갈 겁니다. 이런 시기가 2026년부터 시작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속해서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지루하고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다 진을 빼기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회사를 믿고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다른 SC 제형들이 또 로얄티나 마일스톤이나 들어오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전망이 엄청나게 밝은데
뭐라 그럴까, 좀 우리나라의 냄비 근성이 있다 보니까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자금이 한정돼 있고 이번에 인센티브도 못 받았다고 지금 1818 하고 있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난 거지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느냐 이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좀 난리가 났다고. 예. 그래서 뭔가 좀 신경질적인 종목들, 좀 기관 중심의 투자 수익률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좀 똘똘 뭉치겠죠. 그래서 어떤 게 갈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변화는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삼전 하이닉스만 가지고 가만히 내비뒀더니 수익 났으니까 인센티브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말고 다른 섹터들 사가지고 수익을 내면 인센티브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현대차라든가 뭐 포스코 올라가고 뭐 최근에 뭐 이런 대형주들 움직이는 것들 보이시죠? 예, 그렇게 일단 그렇게 가고, 또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런 섹터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긴가민가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오늘 뭐 소통방에서 매수한 종목 있죠? 예, 그것도 그런 종주의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국 관련해서도 호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접목된다라고 하면 국가 탄력을 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오늘 편입을 한 건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도 좀 들고 가볼 생각이고, 그 밖에도 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긴가민가 아직 안 나타나 가지고 좀 체크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관들의 이번 그 매니저들 인센티브 못 받은 거 아주 그냥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수익률 게임이 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삼전 하이닉스만 가만히 갖고 있어 올라가니까 그 인센티브 안 줬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관들을, 매니저들이 상당히 뿌리 나갔고 뭔가 작업 아닌 작업을 해서 결국에는 좀 기관 수익률 게임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코스닥 활성화에 맞물려서 갔으면은 또 난리 나겠죠. 그래서 여러저래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신다고 하면 좀 좋은 종목들, 앞으로 좀 새롭게 나타나는 종목들로 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으니까요. 좀 많이 시장을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상승장에서 못 먹었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